서울 한복판 대기업 빌딩에서 30년째 청소부로 일하는 박순자. 오늘도 그녀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바닥에 물 뿌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 거 모르세요? 청소부면 구석에서나 계시지.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아줌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태평양 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순자 대표이사님. 그 순간 회의실에 들어선 것은 바로 그 청소부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대기업 본사 건물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22층 높이의 이 건물은 30년 전 지어졌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건물 외벽에는 태평양 기업이라는 금색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이른 새벽부터 건물 지하 청소용품 창고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어요. 대걸레, 청소포, 세제들을 정리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손등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늘은 15층 임원실 카펫을 다시 청소해야겠구나.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청소도구들을 손수레에 담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30년째 청소를 해온 그녀에게는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었죠. 어떤 사무실에서 커피를 자주 흘리는지, 어떤 화장실에서 청소를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반, 순자는 2층 복도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켜지지 않은 조용한 복도에서 그녀만의 리듬으로 바닥을 닦아나갔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깨끗하게 닦인 바닥에 비치며 반짝였죠. 이 건물 참 변한 게 없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순자는 벽에 걸린 오래된 회사 연역 사진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창립자와 임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이 건물에 몇 명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복도 끝에서 성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지훈, 이번 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눈에는 피곤기가 가득했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아직 회사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훈은 순자가 청소하고 있는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바닥이 아직 젖어 있는 것을 보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부터 바닥에 물 뿌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 거 모르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출근 시간인데 좀 더 일찍 하시든지. 순자는 대걸레를 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젖은 바닥을 마른 걸레로 다시 한번 닦아냈어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인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며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참 바쁘겠구나.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더 급했으며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많이 달라졌죠. 오전 8시가 되자 건물 곳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리들이었어요. 순자는 이미 1층부터 3층까지의 청소를 마치고 4번째 층으로 향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지나가는 직원들은 순자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방해가 된다는 듯 피해갔어요. 30년 동안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어온 살아있는 역사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청소부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순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녀가 가장 오래 일했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 언니, 요즘 신입사원들 정말 버릇없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복도에서 뭐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일이야, 늘 있는 거지 뭐. 순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들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이런 일들이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한 순자는 1층 로비의 휴게실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는 일회용 컵들과 각종 포장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순자는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하며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했어요. 플라스틱은 여기, 종이는 저기.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쓰레기들을 분류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순자가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잦았어요. 오전 9시 10분경 휴게실 문이 열리며 김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피곤해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은 커피 자판기 앞으로 다가가며 동전을 꺼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지훈은 자판기 버튼을 누르며 하품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과 업무 적응 때문에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순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휴게실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받으러 자판기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순자도 마침 그쪽으로 향했어요. 둘 다 서로를 미처 보지 못한 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지훈이 막 꺼낸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그의 하얀 셔츠 가슴팍에 튀었어요. 갈색 얼룩이 셔츠 전체에 번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셔츠를 내려다보며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중요한 회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급히 자신의 앞치마에서 수건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지만 지훈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부면 구석에서나 계시지. 왜 앞을 막고 서 있어요? 앞을 좀 보고 다니세요. 휴게실 입구 쪽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회계팀 김 대리, 총무팀 박 과장, 그리고 막 들어온 인사팀 신입사원까지 모두들 무슨 일인가 하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아, 짜증나. 지훈은 셔츠를 털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회의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운도 없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봉투를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뒤에서 지훈의 불평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때 인사팀장 최 부장이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최 부장은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지훈의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군, 무슨 일이야? 최 부장이 물었습니다. 아, 부장님. 청소하시던 분이랑 부딪혀서 커피가. 지훈은 자신의 셔츠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최 부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훈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군, 너 박순자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청소부 아줌마 아닌가요? 그냥 조심해. 최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사에는 모르는 일이 많아. 특히 우리 같은 신입들은 더더욱. 지훈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장의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셔츠 문제가 더 급했어요. 부장님, 그런데 이 셔츠는 어떻게 하죠? 정말 중요한 회의인데 총무팀에 가서 여벌 셔츠 있는지 물어봐. 아니면 근처 백화점에서 급히 사오든지. 최 부장은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편 순자는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는 그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에도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서운함과 동시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자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순자에게도 아직 다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전 직원 비상회 소집 공지가 사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은 30분 내에 20층 대회의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 직원 비상회의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김지우는 총무팀에서 빌린 여벌 셔츠를 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사고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전 직원 회의 소집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전 직원 회의라니 무슨 일이지? 지우는 동기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속삭였습니다. 구조조정 발표인가? 글쎄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같은 신입사원인 이 과장이 대답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더라고요. 20층 대회의실은 평소에는 중요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지훈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임원들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뒤쪽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후 3시 30분 정각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이사회 의장인 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정 전무는 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전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훈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정 전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본 후 계속했어요. 최근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태평양 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 전무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존경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궁금해했어요. 새로운 대표이사, 기존 대표이사는 어떻게 된 건지, 갑작스러운 교체의 이유는 무엇인지,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 전무가 회의실 뒷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순자 대표이사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순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순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자는 고급스러운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올린 머리에는 작은 비녀가 꽂혀 있었고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평소 작업복 차림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도 당당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지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청소부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지훈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여전히 순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순자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직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해온 그 순자가 대표이사라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순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고요했어요.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회의실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을 때 지훈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권위 있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몇몇 고참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태평양 기업 창립자의 장녀, 30년 전 홀연히 사라진 그 박순자 말입니다. 저는 이 회사 창립자 박철수 회장의 장녀이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갈 대표이사입니다. 순자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롱성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창립자의 딸? 지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한 사람이 회사 창립자의 딸이었다니, 그것도 이제 자신의 최고 상사가 되었다니. 지우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지켜봐왔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청소부로서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회사의 모든 것을 지켜본 창립자의 딸, 그녀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고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순자의 눈빛이 다시 한번 지훈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훈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흘렀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복도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수근거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어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해온 박순자가 갑자기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분이 창립자의 딸이었다니. 회계팀 김 대리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청소부로 일하신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총무팀 박 과장이 반문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커피를 쏟고 화를 냈던 그 순간 순자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청소부면 구석에서나 계시지.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지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최고 상사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 순자는 22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어선 이 공간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박철수 회장이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는 그대로였지만 벽에 걸린 그림들과 장식들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27살의 젊은 시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시 아버지와 남동생들은 순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경영이냐.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회사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의 진짜 모습, 회사의 실제 문제점들, 경영진의 숨겨진 모습들을 모두 보고 싶었거든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순자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 사이 경영권은 남동생들에게 넘어갔고 회사는 점점 부패의 늪에 빠져들었어요. 비리와 횡령이 일상화되었고 직원들의 복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 회사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기존 경영진들이 모두 물러나게 된 것이죠. 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진을 찾고 있었고 이때 순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나선 겁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동기들과 함께 회사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신입사원들끼리 모여 오늘 있었던 충격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아줌마가, 아니, 대표님이 창립자 딸이었다니. 마케팅팀 신입사원 최주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리님은 괜찮으세요? 아침에 커피 사건 있었다면서요? 인사팀 신입사원 이 과장이 지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훈은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사과하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주임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라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지훈은 술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연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경영학도 배운 적 없을 텐데. 이 말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선배 직원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훈을 불렀어요. 김 신입, 여기 와서 앉아. 영업팀 차 부장이 손짓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조심해야 해. 지훈은 비틀거리며 차 부장 테이블로 갔습니다. 술기운에 평소보다 대담해진 상태였어요. 차 부장님,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청소부가 갑자기 사장이 되다니. 주주들도 미쳤나 봐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차 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회사 사람들 많아. 하지만 지훈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창립자 딸이라고 해도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요? 직원들한테 무시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윗사람이 되면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말들은 곧 다른 직원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순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회사 전체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순자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 도구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순자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존경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순자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 속삭이는 소리들, 그리고 어젯밤 술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까지. 30년 동안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지켜본 그녀에게는 직원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불러오는 법이지. 순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자는 회사의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현황을 파악했어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관찰해온 것들을 이제 경영자의 시각으로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 허위 매출이 수두룩했고 인사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들은 승진해서 밀려나고 윗사람들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만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직원 복지는 최악이었고 회사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순자는 대표이사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건설한 회사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전 임원진을 소집했습니다. 20층 회의실에는 각 부서의 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 궁금해했거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회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영업부장 김상무, 재무부장 박이사, 인사부장 최전무, 모두 기존 경영진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즉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순자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비효율적인 부서는 통폐합하고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은 재배치하거나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영업부장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직원들의 동요도 우려되고 지금까지 미루기만 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순자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발표는 곧바로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각 부서별 인원 감축 계획과 업무 재편 내용이 공지되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훈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적응도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었어요.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복수잖아. 지훈은 동기들에게 분노를 토했어요. 커피 쏟은 일 때문에 나를 자르려는 거야. 하지만 동기들도 자신들의 상황이 걱정되어 지훈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어요.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모두가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대표이사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청소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정장 차림의 순자를 보니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지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던데 혹시 지난번 일 때문인가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지훈 씨, 구조조정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당신의 업무 성과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사원이에요. 지훈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배울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어제 술집에서 하신 말씀들 다 들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끊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냐고, 주주들이 미쳤다고, 그런 말씀들 말이에요. 지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순자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지훈 씨, 여기서는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변명으로는 안 되어요. 순자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필요하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지훈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회사를 떠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훈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 2주 후에 인사발령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인수인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표이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훈은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입사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다니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지훈은 자문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순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 그리고 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문득 순자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그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훈은 컴퓨터를 켜고 순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순자의 약점을 찾을 수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말입니다. 지훈은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박순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회사 도서관의 오래된 자료까지 뒤졌어요. 처음에는 순자의 약점을 찾아 협상 카드로 쓰려는 마음이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평양 기업 창립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 순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박철수 회장의 장녀 박순자 양, 회사 복지사업 담당, 직원 자녀 장학금 사업 주도하는 박순자 상무 같은 기사들이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순자는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직원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더군요. 이상하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지우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30년 전을 기점으로 순자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끊어져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순자가 사라진 시기와 회사에 무명장학회가 설립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무명장학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설립자는 익명이었고 자금 출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과거 인사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해고당한 직원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 익명의 추천서나 연고 없는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설마, 지우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순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정적인 단서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회사 지하 창고에서 오래된 박스를 정리하던 중 30년 전 장학회 관련 서류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 서류들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명장학회의 실제 설립자는 박순자였고 그녀가 개인 재산을 털어 만든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김지훈, 2010년 입학,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장학금 전액 지원. 이게 말이 되나? 지우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대학교 때 받았던 그 장학금이 순자가 만든 무명장학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 익명의 후원자가 지원해준다고만 들었었는데 그 후원자가 바로 순자였던 거예요. 지우는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해준 은인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야. 지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순자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쏟고 화를 냈던 일, 청소부면 구석에서나 계시지라고 했던 말, 술집에서 순자를 비하했던 발언들, 모든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의 오래된 직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근무한 경비 아저씨, 식당 이모님들, 청소팀 선배들, 그들에게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순자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청소팀의 김 이모님이 말했어요. 30년 전부터 우리들을 챙겨주셨거든요.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비 대주고, 자식 결혼할 때 축의금도 주시고. 그분이 왜 청소부로 일하게 된 건지 아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집안 사정이 복잡했다고 들었어요. 이혼하시고 홀로 서려고 하셨는데 그때 회장님이랑 다른 가족들이 반대했다나. 김 이모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들어오신 거래요. 지우는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왜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는지, 왜 지금에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의 박 아저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순자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들 있으면 몰래 도와주곤 했거든요. 새 일자리 소개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박 아저씨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순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회사의 그림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도 끊임없이 남을 위해 베풀어 온 거였어요.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지우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순자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인사팀 최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부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지훈을 맞았어요. 이제야 알겠나?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는지. 부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받은 장학금이 순자 회장님께서 주신 거였다니. 그뿐만이 아니야. 최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이 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더 놀랄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셨어. 지우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이에요. 순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부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최 부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야. 30년 동안 참고 견딘 분이니까.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용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부끄러움은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지훈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한 지훈은 대표이사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로만 보였던 그 모습이 이제는 위험 있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김지훈 씨,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지훈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김지훈 씨, 일어나세요. 무슨, 순자가 말하려던 순간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우셨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지훈 씨, 먼저 일어나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님, 저 알았습니다. 무명장학회 이야기를 말입니다.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비밀로 해왔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받은 장학금이 회장님께서 만드신 무명장학회에서 나온 거였죠?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회장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조사했습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회장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이 해고당한 직원들을 도우신 일, 청소팀 분들을 챙기신 일, 병원비까지 대주신 일들 모두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순자가 말하려던 순간 지훈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제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묻어났습니다. 김지훈 씨,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지훈은 순자가 가리킨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으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에요. 젊은 사람이 어른을 대하는 예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보다 따뜻해져 있었어요. 김지훈 씨, 당신은 지금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매우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절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김지훈 씨, 구조조정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빼겠습니다. 순자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훈이 즉시 답했어요. 사회공헌 팀으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무명장학회를 비롯해서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겠어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단순히 용서해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까지 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일어서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셨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도우는 일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감사받지 못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사람을 남기는 게 진짜 경영이거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돈을 벌고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지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이제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어요. 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씨,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순자와의 면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사회공헌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업무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일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명장학회 운영부터 직원복지 개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든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김 팀장님, 이번 달 장학생 선발 결과 나왔습니다. 후배 직원이 지훈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지훈은 이제 사회공헌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신뢰를 받아 빠르게 승진한 거였죠. 고생했어요. 한 명 한 명 정말 신중하게 선발했네요. 지훈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장학생 명단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가 사회공헌팀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종종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훈 씨, 요즘 어떠세요? 순자가 지훈의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정말 보람 있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도 장학금 받은 학생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어요.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고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 마음, 정말 소중해요. 저도 처음 장학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편지들을 받으며 힘을 얻었거든요.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음 주에 경상도 지역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혹시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굳이 제가 가야 할까요? 직원들이 정말 원하고 있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회장님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라면 더욱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죠. 다음 주 토요일 사회공헌팀 전체와 순자는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줄어들어 학교를 닫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지훈이 순자에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지원해서 복지센터로 개조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자는 학교 건물을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시구나.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까지 와주시고.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이런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요. 하루 종일 봉사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청소, 벽 페인트 칠, 화단 정리. 순자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능숙하시네요.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 말에 모든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순자의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경험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시골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겨운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한 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순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자는 아이들 틈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도시에서 온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주세요. 한 아이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순자는 아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해가 질 무렵 봉사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낡았던 벽은 깨끗하게 페인트 칠되었고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자가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버스에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30년 동안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말이에요. 무엇을 봤다고 생각해요? 순자가 물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요. 지훈이 답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 이제 당신도 진짜 리더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몇 달 후 태평양 기업은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순자의 리더십 하에 회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섬겼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팀장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와 지훈은 대표이사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왜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를요. 사람을 남기는 게 진짜 경영이라고 하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청소부에서 대표이사가 된 박순자의 이야기, 그리고 오만했던 신입사원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김지훈의 이야기,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어요.